제목 처음 탄 비행기 시어머니와의 제주도 여행. 여러분, 평생 가족만 챙기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어머니를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큰며느리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여행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그 소원을 제주도에서 이루어드린 따뜻한 이야기. 지금 다시 엄마와 함께 들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어머님은 허리 수술을 여러 번 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병실에는 다른 할머니들이 계셨고 각자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하와이 갔을 땐 딸이랑 같이 비행기 탔지 뭐야. 나는 일본 온천 갔었어. 말이 통해서 참 좋더라고. 그때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그러자 옆에 할머니들이 할머니는 딸 없지. 딸 없으니까 비행기를 못 타봤지. 맞아. 딸이 있어야 해외도 데려가고 엄마 마을을 좀 알아줘.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요. 어머니는 정말 딸이 없으셨거든요. 아들만 오형제였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던 어머니.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곁에서 아들 5과 많은 시동생들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고 항상 조용히 뒷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위한 삶을 사셨죠. 명절이면 묵묵히 전을 부치고 제사 음식도 혼자 준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짐을 떠맡긴 적 없지만 말없이 다 해내시던 분.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셨대요. 그러게. 예전에도 한 번 모시고 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바빴지. 이번엔 꼭 가요. 해외는 어렵더라도 제주도라도. 해외여행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정한 곳이 제주도. 하늘을 나는 경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첫 여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도 찾아보고 시동생 부부들에게 연락했어요.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한 여행이 차곡차곡 준비됐습니다. 좋다. 엄마 참 좋아하시겠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겠는데? 형수, 우리도 일정 맞춰서 갈게요. 엄마가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한 가족 여행이 시작됐어요. 공항 출발 당일.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아이처럼 두리번거리셨어요. 야야, 여기가 공항이구나. 사람도 많고 참 신기하네.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땐 조금 당황하셨지만 손을 꼭 쥐고 기다리셨어요. 허리 수술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는 조금 위험할 뻔도 하셨답니다. 탑승구 앞에 앉아 계신 모습이 얼마나 설레셨는지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이륙하자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구름이 발 밑에 있네. 참말로 내가 날고 있구나. 어머니, 기분 좋아요? 비행기를 타다니 신기하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제주도 첫째 날, 우도. 우도에 도착해 땅콩 아이스크림을 드셨을 때 어머니는 정말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이거 고소하니 맛있네. 하나 더 먹어도 돼? 어머니, 그럼요. 이거 드시려고 우도 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먹어야지. 그날 찍은 사진 중 어머니가 가장 활짝 웃으신 사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햇살 아래 손에는 아이스크림. 마음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여유. 우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식당들에서 한치도 먹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둘째 날 올레시장 회상. 시장에선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보며 오래된 기억을 꺼내셨어요. 저런 색동저고리. 나도 입고 시집 왔었지. 참 예뻤는데 많이 힘들었어. 이제 다 늙었어. 어머니, 지금도 참 예쁘세요.
맏며느리라 딸 노릇까지 한다고 애썼다. 애미야. 그 말이 얼마나 묵직했는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잘해드리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덕분에 저도 남들 말하는 시월드 스트레스가 있긴 했거든요. 그저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렸죠. 셋째 날 사려니 숲길 속마음. 사려니 숲길을 걷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네. 애 키우고 살다 보니 나한텐 먼 세상 이야기였지. 앞으론 자주 모실게요, 어머니. 나는 내가 있어서 참 좋아. 아들 말 키우다가가 말이야. 아팠을 때 병원에서도 항상 딸처럼 수발해줘서 고맙다. 숲길의 바람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숙소 밤의 대화. 형제들이 다 자고 거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나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지. 그러다 보니 며느리들한텐 안 그러고 싶었어. 그래서 명절도 제사도 다 내가 했지. 너희들 힘들까봐. 정말 그 덕에 저희는 감사했어요. 내가 식당 하던 때도 다 알았어. 솥단지 물 쏟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난 내가 아니라 내가 다쳐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진심으로. 그 말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맏며느리라 딸 노릇까지 한다고 애썼다. 애미야. 참 잘했다. 그리고 어머니 건강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해외여행으로 가요. 그래, 해외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내 팔자의 해외도 가보려나, 하하. 귀환 마지막 날. 비행기 안 어머니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어요. 이 하늘 참 예쁘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다 저 밑에 있구나. 그 말은 마치 이 여행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 말해주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에필로그 몇 달 후. 몇 달 뒤 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여행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방 서랍 속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우도에서 땅콩 아이스크림을 들고 활짝 웃고 계셨어요. 그 밑에 작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인생에 가장 빛나던 날.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고 저는 어머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이제 할머니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문득문득 어머니가 더 그리워집니다. 그때 그 따뜻한 손, 부드러운 말투,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던 눈빛까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시 엄마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엄마들의 찬란했던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날의 엄마.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제목, 시어머니의 비밀통장. 어머니가 떠나신 지 49제가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형제들과 유품 정리를 하던 중 작은 나무 서랍 안에서 작은 통장 한 권이 나왔어요. 오래된 생활협동조합 통장이었어요. 아무도 본 적 없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을 펼치자 거기에는 자잘하게 들어온 돈들과 자식들 이름이 적힌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찬이 학원비 5만 원, 영미 태권도 등록 3만 원, 재훈이 병원비 2만 원. 이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문장도 보였어요. 처음엔 무심코 넘기려 했는데 그 통장은 어머니의 인생이 그대로 담긴 일기장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떨리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어머니는 매달 작게 모은 돈을 손주들 이름으로 적어두셨고, 받는 사람보다 쓰는 이유보다 적는 마음이 더 크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즈음 우리 가족은 많이 어지러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끼리 싸움이 생겼거든요.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지, 홀로 남은 아버지를 누가 모실지, 아버지께서 형제들 사이에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셨던 일까지. 그동안 마음속에 골마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카카오톡 단체방까지 만들어서 의견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서운함이 앞서 말들이 자꾸만 엇갈렸고 감정은 쉽게 수습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우연히 발견된 거였어요. 그 작은 통장 하나가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민재 여름 운동화 28,000원. 유진 미술학원 입금 6만 원. 도영이 종합비타민 이마트 적립금 사용. 날짜와 사용처, 아이들 이름, 간단한 메모들. 그 옆에 다 컸을 땐 기억 못하겠지. 그래도 엄마는 적어두자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 나였어요. 그건 분명히 나였고 우리 3아이들이었어요. 그제야 떠올랐어요. 내가 아이 낳고 일을 하던 그 시절. 식당 일로 밤늦게까지 있었던 그 무렵. 아이들을 대신 봐주시던 어머니가 매번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셨던 모습들. 이건 외할머니가 해준다고 하자. 용돈은 큰엄마가 준 걸로 알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시던 어머니의 입술. 늘 무심한 듯 따뜻했던 그 손길. 나는 어머니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고맙다고 말도 못했고 미안하다고도 못했고 당신 마음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당신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통장 한 권에서 어머니의 인생이 숨쉬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손글씨였어요. 어머니는 정말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셨고 당시 분위기상 학교를 보내지 않으셔서 사실 한글을 잘 못 쓰셨거든요. 늘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어떤 문장보다 똑바로 깊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펴놓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메모 하나하나마다 장면이 떠올랐어요. 새해 첫 유치원 소풍 김밥 재료, 다인이 발레복 인터넷 공동구매, 민재 성경책 교회 행사날. 눈물이 자꾸 흘러서 글씨가 뿌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메모들은 모두 웃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냈어요. 말없이 통장을 넘기자 형님도 도련님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들 어머니 손글씨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조용히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걸 다 적으신 거야? 이거 우리 아들 이름이야. 형수, 이건 언제 쓴 거지? 그 조용한 시간 끝에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너무 싸우지 말자.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는데. 그 말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시울을 붉혔고 자연스럽게 형제들끼리 앉아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갔어요. 어머니가 쓰신 그 통장은 우리 가족의 감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준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그 통장을 예쁜 봉투에 넣어 아이들 앞에 놓아두었어요.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글씨를 보게 되면 그 따뜻함이 전해질 거라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장지에 다시 들렀어요. 혼자서 꽃을 한 다발 사서 무릎 꿇고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몰라서, 너무 몰라서 죄송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도 작은 통장을 하나 꺼내 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만든 조그만 공책 하나. 아이들이 살아갈 이 길에 어머니처럼 조용히 뒷자리를 채워줄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적어도 나중엔 엄마는 이런 걸 남기셨구나 하고 누군가 울컥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어머니, 저도 이제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그 손길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시 엄마는 우리가 잊지 못할 그날의 순간, 마음 깊이 남은 엄마의 기억을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